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인성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입니다. 매 영상 시작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맹신하셔서 또 그로 인한 어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그러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기운이라 그러죠. 생각. 네. 생각하는 기운.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이 부분이 드러날 때는요, 이렇게 일시 같은 데 있는 경우가 대단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일시. 네. 이렇게 인성이 여기에 있는 경우가 강하게 작용을 하겠고요. 심리적으로는 그러면 일시에 인성이 분포하고 있을 때 그 생각하는 기운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간 주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작용은 조금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생각으로부터 대단히 좋은 장점도 발현이 되고요. 또 대단히 잘못될 수 있는 단점도 발현이 됩니다.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이 인성은요, 기본적으로 관성으로부터 나와요. 관성. 사주 원국에 관성이 없다 할지라도 관성으로부터 인성이라는 이 심리가 파생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관성이 뜻하는 거는요, 가정, 친구 무리, 학교, 학원 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일시에 인성이 많은 아이들은요, 인성이 많은 아이들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가정, 우리 집안은 왜 그럴까? 친구 무리들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잠기겠고요. 또는 학교, 학원에서 늘 생각할 거리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실 찾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본인들이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친구들 뭐 3명이서 친하게 이렇게 지낼 때도 A라는 아이가 인성이 강한 경우에는 B씨는 대체 왜 그럴까? 나와 저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정인하고 편인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고요. 이 생각의 크기는요, 정인보다는 편인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정인도 분포도가 넓게 배치되어 있으면은 편인하고 비슷한 심리적인 현상을 보입니다. 즉 생각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은 이 가정이나 친구무리, 학교, 학원들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성장기 때에는 보통은 친구 무리를 통해서 생각에 잠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단점인가 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답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가나 하면요, 본인은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미숙할 때, 어릴 때는 본인의 생각이 틀릴 리가 없다는 어떤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왜냐면 자기는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생각도 많이 했으니까. 고로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혼자서 답을 내리고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뭐 A, B, C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가 인성이 대단히 강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B하고 C가 대화를 나누는데 A 입장에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대화예요. 그럼 사실 물어보면 되거든요. 야, 나 그거 처음 들어보는 건데 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B하고 C가 분명히 내 친구들인데 왜 내가 모르는 대화들을 하고 있지? 그러다 보면은 그 이후에 B하고 C가 보이는 모습들이 왜곡되어서 보이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하고 C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A랑은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 A라는 친구는 혼자서 그 생각을 뭐 1달, 2달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결정을 내리죠. 나 너희들하고 이제 어울리지 않을래. 그럼 이제 B, C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야, 너 왜 그러는데? 니네 나 안 좋아하잖아. 아니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데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미 많이 봤어. 많이 봤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도 이미 다 느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유일한 단점이 뭐 단점이 없는 글자는 당연히 없습니다만 이 인성의 유일한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이겁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론 내리고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영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이유를 알려줘. 그럼 그건 니네들이 스스로 생각해봐. 그거 뭔지 아시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너무 강하게 되면요, 실제 사건과 괴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 문제에 있어서 자기는 사실 버림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착각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올바른 길로 쭉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올바로 가기가 어디 쉽나요? 이렇게 올바로 가다가도 이렇게 맴돌았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또 네, 갑자기 그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바로 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가는 상황이 자꾸 연출된다? 그러면 인성이 강한 친구는 인성이 강한 친구대로 불쌍한 거예요. 이게 사실 실제 사건과 괴리감이 대단히 큰데 본인은 굴뚝같이 그게 맞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이제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을 표출하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생각의 방식을 잡아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설명 들어보시면 이제 직감을 하셨겠지만 혼자서 독단적으로 판단 내리지 않도록 이거네. 이거다. 이런 류의 생각 있죠. 그런 생각을 이거네. 저 친구 나 안 좋아하네. 우리 국광원 선생님 나 싫어하네. 이런 판단을 내릴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한번 질문해 봐 주세요. 그 이유를 질문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들으면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정말로 그 아이는 뭔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더 과장되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느 정도 냉정하게 일어난 현상들 중심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판단을 해주시고 그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생각하는 기운이니까 좋아요. 생각해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결국에 움직이게 하는 힘은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이 생각의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훈련시키는 대단히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뭐가 있나 하면요. 이거는 저만의 꿀팁입니다. 꿀팁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해요. 엄마 연예인 중에 누가 뭐 이런저런 나쁜 짓 했대. 나쁜 짓 해가지고 진짜 막 사회적으로 엄청 욕먹고 있나봐. 진짜 속을 뻔했다. 그치?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나도 속을 뻔했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엄마는 그래? 그 유튜브 영상 출처가 어딘데? 그럼 다른 뉴스나 기사도 찾아봤어?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이가 생각의 방향이 커져야 돼요.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인성이 강한 친구들은 까딱 잘못하면 생각이 대단히 편협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본인이 고립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면 앞선 설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혼자서 결정 다 내려버리고 자기 혼자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이거네 저거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본인만 소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은 저 친구 원래 저런 애야.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이니까 그 입장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왜 소외됐는지. 그러면 점점 더 이런 부분이 가중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거는 정말 팩트, 겉으로 드러난
사실 그리고 전체를 통해서 아이가 판단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거를 보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그 부분을 꼭 집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전체적으로는 어떤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어떤 연예인이 대단히 나쁜 사람이네 그랬는데 뉴스를 봤더니 없고 뭐 뉴스 기사를 찾아봐도 없고 그리고 하다못해 그런 연예인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서 봐도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예인의 그 과거 행적들의 모습 뭐 알려진 사생활 이런 걸로 밀어봤을 때도 그런 단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철저히 이거를 배격할 수 있도록 너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한 거야. 이거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강한 아이들은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혼자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즉 혼자서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연애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상대가 어떤 그 가시적인 드러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행동, 사소한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거부터 오해가 쌓이기 시작해서 혼자서 끙끙대고 생각을 하더란 말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그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 남자친구와 연락이 자주 왔는데 지난주부터는 연락이 좀 뜸하다. 그럼 그냥 연락이 뜸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바람 피는 거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꼬리를 물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바람도 피고 애정도 식었으며 사실은 유부남이다.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 강한 친구들이 그렇게 되면 혼자가 고립되고 외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오해하는 거를 못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적어드릴게요. 전체. 여기서 전체라는 거는 주관적인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냉정하게 객관적인 전체. 객관적인 전체를 보고 판단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워낙에 그 자녀분들 키우실 때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ABC라는 친구가 있었죠. 제가 실제 일어났던 인성 강한 친구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인성이 강하겠죠. 그리고 B랑 C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인성이라는 친구의 생일이 다음 달이에요. 생일이. 그래서 B와 C라는 친구가 몰래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들끼리 막 속닥속닥 거리는 얘기들, 그리고 알 수 없는 말들을 자꾸 막 얘기하겠죠. 야, 너 신발 그때 그거 아직도 신고 다녀? 라던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겠죠. 근데 이 인성이라는 친구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으니까 혼자서 오해를 해요. 네, 혼자서 오해를 하고 B하고 C가 이제 나를 버렸다.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엄마한테 넋두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엄마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면 되냐면요. 근데 신기하다. B하고 C하고 최근에 싸운 적 있어? 아니, 엄마. 근데 걔네들 변한 게 틀림이 없어. 근데 너 B하고 C하고 벌써 3년째 친구 아니야? 그건 맞는데 걔네들 변했어. 근데 한 석 달 전에도 B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랑 대단히 즐겁게 게임하고 그랬잖아. 그때 이후로 싸운 적 있어? 아니, 싸운 적은 없는데 지금 폭풍 전야야. 아마 싸울 것 같아. 인성아, 뭐 때문에 싸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한 2달 전부터 지들끼리만 속닥거리고 뭔가 나를 멀리 하려는 게 딱 느껴지거든. 근데 인성아, 너 지금도 아침마다 B하고 C하고 같이 학교 가잖아. 그러면 학교 가는 내내 그렇게 속닥거려? 아니야, 그건 아닌데 걔네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그러진 못하겠지. 근데 뜨문뜨문 지들끼리 속닥거리고 킥킥 될 때가 있어. 그러면 인성아, 엄마가 봤을 때는 인성이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B하고 C는 아무튼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지금도 학교도 같이 다니고 있고 그동안 인성이한테 해준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리고 싸울 만한 가시적인 사건도 없었고, 그럼 우리 인성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엄마만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정말 인성이 강한 친구들은 그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주팔자도 한편으로는 유전자다 보니까 저절로 관으로 인한 생각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관으로 인한 생각. 그래서 이 관으로 인한 생각은 유전자니까 막을 수가 없지만 대신에 이 생각을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인성이 강한 친구들은 또 확인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접 말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전체라는 거는 주관적인 전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봤을 때도 대단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취미 활동으로 글쓰기나 미술을 하면은 대단히 좋아요. 글을 잘 쓰던 못 쓰던, 그림을 잘 그리던 못 그리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생각이, 관으로 인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 친구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전자가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거를 해소시켜줄 방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성 강한 아이들은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집에서 어머님들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해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생각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물론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근데 인성이 또 너무 강해버리게 되면요, 그런 부분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인성은 생각하는 기운이잖아요. 움직이는 기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적인 운동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글을 쓰고 뭐 시를 써봐도 좋겠고요. 그리고 그림도 만화를 그려도 좋고 수채화를 그려도 좋고 틈날 때마다 그냥 이런 것들을 배출시킬 장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아이들이 이런 거를 보여주면은 대단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도 뭐 사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도 나 여기에 취미를 가져도 되겠다고 계속 열심히 이제 뭔가를 쓰고 깨작깨작 거리고 하겠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관으로 인한 생각을 배출시켜주는 통로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강하신 분들 또는 뭐 특히 편인이 또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나 예술가 분들이 많으신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이가 생각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생겨나는 그런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지금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공적으로 뭐 공부한다 못한다 이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인성은 말 그대로 생각이라는 그 이름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행별로 조금 많이 다르게 돼요. 목인성 같은 경우는 생각이 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불쑥불쑥. 자기가 안 그러려고 그래도. 그리고 화인성이 강하면 생각이 많은 건 맞아요. 근데 뭐 깊이가 수렁 정도는 아니에요. 네. 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야, 너는 화인성이니까 엄마가 유튜브 보니까 생각이 그렇게 깊은 애는 아니래.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는 똑같은데 좀 현실적인 생각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현실적인. 여기서 제가 수렁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깊이가 깊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좀 생각이 대단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토인성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죠. 토인성 같은 경우는 생각이 오래 갑니다. 오래. 네. 아주 몰입도 있게 확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잊을만 하면 또 생각하고 또 잘 지내다가 잊을만 하면 또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래 가요. 네. 그리고 금인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금이라는 기운 자체가 옳고 그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제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인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단답을 자꾸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단답을 내리지 않도록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성이라는 기운 자체가 생각이 잘못 흘러가기 시작하면 현실이 왜곡되고 막 다르게 판단하고 결국엔 본인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기운이 있어요. 근데 금인성 자체가 뭔가 단답형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내가 이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나를 안 좋아해. 아이, 됐다. 끝. 뭐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시켜 주셔야 되고요. 수인성이 이 수기운이 대단히 깊이 있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막 깊이를 알 수 없도록 이제 수렁이죠, 수렁. 네. 수령이 아니라 수렁입니다. 수렁으로 훅 빠지면서 본인이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목인성은 자꾸 이럴까? 저럴까? 이거네, 저거네. 뭐 이러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화인성은, 아, 진짜 나는 뭐 존재의 이유, 뭐 내가 왜 사는가?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저 친구 근데, 지난번에도 내가 돈 썼는데 안 쓰는 거 보니까 왜 저러지? 네,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토인성 같은 경우에는, 와, 나 저 친구한테 미움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네, 선생님, 저 공부할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맞다. 저 친구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엄마 밥 먹으러 갈게. 또 조금 있다가, 뭔지 아시겠죠? 네. 대신에 오래 가요. 그리고 금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네. 저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한다. 우리 엄마가 우리 언니만 예뻐하는 거 보니까, 나 안 좋아한다. 우리 엄마는 나 안 좋아한다. 됐다. 약간 요렇게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인성은 산다는 건 뭘까? 왜 저 친구와 나는 이렇게 다를까? 내가 돌연변일까? 나는 외계인일까? 내가 비정상일까?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에요. 다 정상인데 결국에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생각이 전체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라. 전체를 보며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가정을 보면서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 집안은 왜 저럴까?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러는 게 좋을까? 네. 그러니까, 가정, 그리고 친구무리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라. 네. 그래서 인성이랑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가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바로 잡지 못하면은 아이가 대단히 삐뚤어진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 20살 넘었을 때 선생님 아시잖아요. 저는 항상 남들한테 예쁨도 못 받고 버림받고 또는 반대로 선생님 아시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한테 예쁨도 받고 네. 또는 뭐 선생님 아시잖아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안 좋아하는 거. 또는 선생님 아시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좋아하는 거.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편향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는 정말 중요하겠고요. 그런 거를 실생활에서 많이 응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저는 메탈 음악을 대단히 좋아했어요. 락 음악이죠. 그래서 메탈 음악을 들으면은 일부러 발라드도 듣고요. 그리고 일부러 J-팝 같은 것도 듣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명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타로 공부도 하고요. 일부러 점성학에 대한 서적도 사가지고 보고 있어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거를 아주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저도 역시 이제 편인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저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대단히 조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보면서 그리고 내가 이거다라고 믿고 싶을 때는 반드시 명확한 팩트를 근거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오해한 부분을 지지하는 팩트들도 있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오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팩트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아닌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태세 전환이라고 하죠. 네, 그런 태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성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늘 영상 끝날 때쯤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비단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인인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인성 강하신 분들은 우리가 먼저 달려가서 오해를 풀어주도록 또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도 물론 필요하겠고요. 뭐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좋게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술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뭐 그림, 음악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외골수적으로 막 들어가는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멋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역의 세계는 조화로워야 된다라는 거,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